보신 대로 바로 이틀 전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대낮에 폭파했습니다. 그 이후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 등등 계속해서 첨예하게 남북 관계에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이 다소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 가운데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논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파괴 지시를 함으로써 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또는 이 일을 알고도 못 막았다, 이런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대북 소식통 A씨를 인용해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13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를 없애서 무너뜨리겠다라고 위협한 이 담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부터 북한에서 좀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다, 차량이 이동하는 등의 징후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일부러 북한군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노출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성은 군사분계선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늘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모습을 노출했다는 거죠. 또 다른 정보소식통 B씨를 인용해서는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폭약을 설치하고 난 뒤 이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반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에서는 즉각 나섰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그렇게 윤두환 수석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으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 부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섰을 때는 그만큼 또 시급하게 알려야겠다, 이런 뜻이 있었겠죠? 그럼요. 청와대가 바로 나서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가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 별의별 얘기 더 나올 겁니다. 폭약을 직접 보여줬다 하더라 등등 얘기도 있을 것이고, 폭약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를 이미 사전에 브리핑까지 했다 하더라, 별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쇼를 하면서 그걸 사실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런 쇼가 개그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북한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강공책을 쓸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 느낌은, 또는 징후는 사전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김여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1년 전만 하더라도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주 독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 쓴소리했어요. 저는 상식 박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군사 공격까지도 매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얘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일련의 스케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충분히 침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래도 사전에 먼저 우리가 말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금강산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 시설이라든지 개성공단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든지 이런 강경한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한 대 맞으니까 뒤에 부랴부랴 북한 김여정을 비판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저 그 얘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청와대가 흘렸단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가 급하게 이런 얘기를 했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설사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네. 대처를 좋을까요? 알았다고 하면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대목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네. 번번이 태클을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터지다 보니까 정부도 결국은 그 한수에 좀 당한 그런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여정 담화를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대북 특사 등등을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하지만 이것은 북측의 거절로 무의로 끝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울러 그 옆에 있던 큰 건물이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그 건물까지 반파되는 모습, 앞으로 개성공단의 운명이, 아울러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파괴한 것은 정부의 자산이지 그곳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은 아니다. 민간 기업들의 자산,
뭐 실제로 어떤 화면에서는 이 기업들이 그대로 남겨놓고 온 중장비라든가 버스 같은 것들도 아직은 무사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북측이 민간 자산은 건드리지 않은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뭐 북한은 이미 타임 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은 그 개성공단에 이제 입지한 그 건물 폭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거기에 이제 군부대도 진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진주시키려면은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들도 폭파시켜야 돼요.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개성공단이 건물이 폭파되거나 그렇군요. 금광산 시설들이 폭파되거나 네. 이런 장면들을 아마 머지않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연락사무소 폭파를 미리 연락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설마 뭐 정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연락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징후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징후를 알았으면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뭐 타미플루 보내주겠다, 뭐 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받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승인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럭이 그거 싣고 갈 트럭을 갖다가 북한으로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사 연락사무소 건물을 갖다가 폭파한다는 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돈 없는 도발, 북한의 이런 돈 없는 도발을 좀 지켜보면서 냉각기를 갖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굉장히 비관적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돈 없는 도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재작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북한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천지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대화의 파트너인데 진짜 입에 담기 힘든 북한만 김정은만 존엄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존엄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과 욕을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이미 이제 판 자체를 더 이상 남한과는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얘기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근데 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한동안은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방금 뭐 교수님께서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부분이 결렬된 부분, 사실은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남북이 각자 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겠다, 방법안을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 안보 전문가 또 원로들을 불러서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논의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크게 실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김여정 말에 청와대가 반박하는 것은 급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다. 아울러 참모 장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교라인 대체 뭐 했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답을 안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북한에 크게 실망했다라는 이 보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실망했다, 뭐 화가 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든 박지원 의원은 네. 남북 관계와 남북 대화의 선을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지속적인 아무리 우리가 좀 화나고 열 받더라도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의 이번 어떤 폭파쇼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우리 대남 압박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대북 전단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의 본질적인 출발은 네. 우리만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북한도 이미 대북 제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북한 경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해까지 인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성장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것에 뭔가의 책임 수단,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했을 때 남한이 남한에다 그 화살을 돌린 거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갖다가 때리는 이 모습은 당분간 연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공경에 처한 지금 미국의 트럼프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네. 남한을 계속 때리면서 트럼프한테 새 판 가져와라. 너 대선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는 우리를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막판에 대선 때 가가지고 ICBM이나 뭐 이런 탄도미사일 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나라다. 네. 이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같은 해석 여러 방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또한 헤쳐나가야 될지 아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솔직히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다고는 하지만 많이 실망했겠죠. 당연하죠. 그 본심, 진심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실망했을 것이고요. 사실 저도 실망 엄청 했습니다. 네. 저도 평화 협력 쪽에 힘을 실어주는 편인데도 실망 많이 했고 특히 그 전면에 김여정이 나선 것에 대해 더 실망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화의 이 전령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래배 나타나서 말 그대로 북한의 백두혈통 가운데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변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린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실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했을까 걱정이다 말할 정도로 이런 문 대통령도 실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답을 네. 할 그런 문제인데 앞서 박찬호 교수가 얘기하다시피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스 보면은 조롱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아예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핵심 동지들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란 말이죠.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위기에서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남북관계에 큰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다.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로 끊어놓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도 네.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이 나서지 않았어요. 김여정을 시켰습니다. 네가 해라, 악역은. 그랬죠? 나는 좋은 거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박한 신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 간에만 어느 입장을 조율하면은 제3차 북미 공동회담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입니까? 김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가서 뭘 할까요? 이도훈 이도훈 위원장. 미안합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떠났는데 가면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북한의 무력 침공에 대한 어떤 우려도 동시에 앞으로 북미 간에 또는 한미 간에 풀 수 있는 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이 얘기는 미국도 기다렸던 것이고 네. 우리도 기다렸고 북한도 기다렸어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간 겁니다. 문 대미 대통령, 특사. 그렇죠. 네. 문 대통령이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도훈 본부장한테 그런 지시를 가지고 미국의 의정을 받아와라. 미국이 아예 마음에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뒤는 남북 간에 네.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상당히 작은 단위겠습니다만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좋다고 하면은 그 미국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대북 특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거는 문 대통령의 심중 해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 사태 전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던가 또는 윤두한 국민소통 수석이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뿐 문재인 대통령 역시 NSC 회의 등을 주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여지를 주기 위해서겠죠. 이런 가운데 지금 대미 특사격으로 미국에 가 있는 이도환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서 어떤 해법을 들고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 이번 사태 해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민주당과 통합당 사실은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북의 강경한 태세가 충격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그렇게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야 된다. 아울러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대체 외교안보 라인 뭐 했느냐,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통령의 방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북미 관계만 보다가 파국을 맞았다. 좀 외교 안보 라인을 좀 쇄신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간 결이 좀 다르네요.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요. 아직 문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그 내용은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 부분과도 결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유화책 계속해서 좀 보듬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하는 데 대해서 일비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앞으로 아마 금강산에 있는 시설도 아마 폭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강산이 많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SLBM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하는 거고, 문제는 그 배경에는 북한은 정말로 절박하구나. 대북 봉쇄 이후에 코로나 봉쇄까지 겹쳐지면서 북한에는 심지어 그 정권 핵심부의 비밀 자원까지도 지금 받아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정권이.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 본질적인 대응이 한미 간에 앞서 이도원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할 역할은 그런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또 대한민국의 3자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이 뭐 지나치게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지나치게 좀 친도국적이에요. 좋고 나쁘의 문제 아니라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도 않네요.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죠. 외교 안보 라인을. 미국도 바꾸고 북한도 바꾸는데 우리는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도 또 결국은 이런 혼돈 속에서 그 만만한 통일부 장관만 또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정말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이도원 본부장이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 며칠을 듣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평화 안보 라인부터 쫙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까? 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팀, 그다음에 현 국방부 외교부 장관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는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완전히 교체를 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런 의지 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으면 얻고 난 다음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이 무능했다기보다는 좀 아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행동에 뭐 하나하나 반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미 관계 등등을 좀 적극적으로 쇄신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 다음 수순으로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총참모부가 군사행동 4가지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수순 등등을 어떻게 실행할지 여기에 또 많이 눈길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민경초소, 우리는 지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에 일부 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도발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도 많이 좀 우려가 모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롭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쓰는 전용기가 동해안 심포 쪽으로 비행을 했다는 그 궤적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서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강도가
문재인 정부하고 협의했던 사항들만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인 김정일이 합의한 6.15 선언까지도 지금 되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효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이번 연말 안에 뭔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고 봐요. 즉 국내적으로는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폭파시키고 네. 거기에 군부대 주둔시키는 거까지 아마 저는 북한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라면은 이거 가지고 좀 약발이 약하다 싶으면은 서해나 동해나 또 휴전선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무력 시위 이것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김정은이 SLBM 이 발사나 또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국내 원산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이도훈 본부장이 북한에 가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과연 특단의 대책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특단의 대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특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특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사 아니고 일상적인 회담, 정례적인 네. 회담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안보 라인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가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새 판 짜오라는 거거든요. 왜? 모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올인입니다. 정말. SLBM이니 심지어는 정말 막판에는 ICBM도 쏠 수 있다고 봐요. 이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차기 대선에 그러니까 다음 미국 행정부가 어디가 들어서는지에 따라서 판짝이 들어가려면 네. 지금 정우영 체제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대북 정책, 대미 관계 구축까지 지금 현 정부가 발빠르게 구축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엄혹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뉴스 오늘에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